글쎄 뭐 이번 트럼프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아시아 순방 이전에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가 최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방문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무역 불균형 해소, 미국과 일본 관계는 소위 그 공정하고 호혜롭고 개방되어 있는 무역 관계를 원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국 와서도 한미 FTA 관련돼서 그런 얘기를 했고 중국 가서도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고 그래서 북핵 문제가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서 자국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핵 문제를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반도 안보대에서는 미일 간에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베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국내 여론을 보수화시켜서 다시 재집권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아베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때다라는 것을 아베와 트럼프가 이제 공감을 하고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한반도 정책과 달리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어, 일본에서 두 정상이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것은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재작년도 아프리카에서 아베 총리에서 먼저 제시된 것이지만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천명하면서 이번에 일본 방문 시에 다시 재천명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그 민주주의 국가들 호주, 일본, 미국, 인도 4개국이 좀 더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이 지역에서 좀 더 자유롭고 개방된 그러한 어떤 법의 지배를 그런 것을 구축한다 이러한 내용이지만 실상 숨어져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 견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맥메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로 떠나기 전에 한미 양국이 군사 옵션, 대북 군사 옵션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실상 트럼프가 왔을 때의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조율은 상당히 한국 쪽으로 기우는 듯한 문 대통령은 평화적인 해법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한반도 정착 이러한 것을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기존처럼 제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언급이라든지 뭐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을 두고 물론 한국 측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무기 구매 뭐 들으면 뭐 한 75억 불 정도의 무기 구매를 한미 간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국 측의 어떤 입장을 많이 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북미 간에 뭔가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을 대화 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항모 세척이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강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 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호의적인 제스처를 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대북 정책 관련해서 미중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뭐 좀 더 시진핑을 압박을 해서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대중국 어떤 무역 경제 조치 등으로 시진핑을 더욱 압박을 해서 뭔가 중국 역할을 강조하고 중국의 어떤 역할에 대한 미중 간의 어떤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석유 수출, 석유 공급 차단이라든지 이러한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 미중 간의 합의점을 트럼프가 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결국
이번에도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상당한 양의 경제 선물 보따리를 안겼고, 그것이 결국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압박하는 것으로부터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안보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는 뭐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까지도 이제 합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제 체제가 미중 경쟁 구도로 완전히 진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과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부상을 하고, 당시 이제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를 하게 되면서, 당시 미중 간에는 사이에는 어떤 외교적 공간이 존재를 했습니다. 한국이 어느 정도 미중 양국 사이에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경제력을 회복하고 또 중국도 시진핑 2기로서 국내적인 권력을 확고하게 안정화했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에는 완전히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의 G2나 미중 협력 시대는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한국이 겪어야 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압박은 점점 심해지고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북한 문제와도 관련이 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좀 더 외교적인 면에 있어서 외교력을 확장을 하고,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소위 그 외교 다변화를 의미하는 균형 있는 외교 개념을 얘기를 하셨고, 따라서 미국, 중국의 양국 체제에서 우리가 계속 갇혀 있는 그러한 외교에서 탈피해서 유럽, 뭐 동남아, 러시아 이런 식으로 좀 외교 관계를 다변화해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물밑 접촉에서 오히려 저는 뭐 미국 측이 북한 측보다 대화에 더 갈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북한도 갈급하죠. 왜냐하면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해버리면 이제 게임은 끝납니다. 완전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손 쓸 틈이 없는 거죠. 자국 본토의 안보가 미국으로서도 침해당하지만,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이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미국이 안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동맹이 힘들어지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국은 뭔가 북한을 막기를 원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해서 북한의 ICBM 테스트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최선희가 얘기했듯이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제재가 아픈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로 간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뭔가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가 지금 순방하는 동안 상당히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시진핑 2기를 맞이해서 뭔가 중국의 대북 서포트 지원 뉘앙스나 제스처도 조금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고, 이 물밑 접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뭔가 물밑 접촉의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를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제지적 문제, 물밑 접촉이 부정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북한도 ICBM 시험 발사를 다시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 제지정이나 기타 더 강한 제재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물밑 접촉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뭐 정말 그 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신중한 외교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섣불리 정책을 펴고 말을 하고 했을 때 그것이 겪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 중국이 제대로 경쟁 관계로 들어선 최초의 순간이라고 봐요, 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우리 외교에 있어서는. 미국이 항상 우월했고, 2008년도 이후에는 중국이 부상했지만 경쟁 관계는 아니었고, 이제는 미중이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시기다.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다. 미국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그 외교적인 다변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